이번 시간에는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에 대하여 산업정책 관련돼 가지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가상현실은 VR이라고 하고 증강현실은 AR이라고 하는데 요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가상현실이라든지 게임, 컨텐츠 이런 데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중요한 산업 이슈 중에 하나가 VR, AR이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메타버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상현실 세계에서 펼쳐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VR이나 AR에 대한 개념과 산업정책 현황 등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뒤에 자료에서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국회 입법조사처 2019년 12월 26일 자료 최진웅 선생님께서 만드신 입법조서관인데 이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산업정책의 평가와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보면 혁신성장 사업으로 정부는 AR, VR 산업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AR, VR 그 산업정책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게 있는데 관련한 법률의 불확실성이 시장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정부의 VR, AR 지원 정책이 개별 산업과 융합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 VR, AR 지원 정책의 자격 요건이 높아 영세한 기업의 경우 정책 수혜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정부 지원 사업이 시장에서 사업화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국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데 혁신산업인 VR, AR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안정적 산업 성장을 위해 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개별 산업을 담당하는 개별 소관 부처가 증강현실, 가상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정책이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러면 하나씩 깊게 들어가 보면은 정부는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이렇게 추진 중에 있으며 가상현실, 증강현실 산업진흥은 이러한 신산업 육성 과제 중 주요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해 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하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여기 산업분야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신산업 육성의 대상은 자율주행 자동차, 첨단 기술, 의료, 드론 산업이 해당되는데 특히 AR, VR 산업은 첨단 기술 산업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권이 이런 추구하는 게 자율주행이라든지 첨단 기술 산업, 특히나 AR, VR 산업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의 입법 지원 및 정부의 정책 추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회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 자유 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등을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속 처리, 임시허가, 실증 특례를 신설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VR, AR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 개별 산업에 적용되는 법률을 받게 되는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개별 법상 신속한 허가 여부 판정 및
불허가 시 2년간 임시허가, 시험 운영 등 가능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VR, AR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 목표 및 전략은 다음과 같은데, 정책 목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바이스, 플랫폼, 콘텐츠의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교육, 제조, 국방 등의 개별 산업과 융합하는 것을 촉진한다. 이제 국방에서도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 워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추진 전략으로 게임, 공연 전시, 영상 등의 영역에서 실감형 콘텐츠 산업의 육성, 그 다음에 융합 콘텐츠에 대한 사업화 지원, 그다음 VR, AR 기술 개발을 위한 거점 센터 구축, 공공 서비스 도입을 통한 VR, AR 초기 시장 조성 등이 있고요.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갖는 우수 중소기업을 100개 이상 지원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개만 돼도 1000억이고요. 1조 원의 육성하겠다는 게 포부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AR, VR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해보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 뒷부분 뭐 정책의 문제점이나 개선 과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장에서 VR, AR 산업의 정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산업적인 측면 현황에는 차세대 미디어로서 VR, AR 분야의 글로벌 IT 기업 및 스타트업의 진입이 다음과 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VR, AR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보안제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향후 기술 개발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 미디어, 컴퓨팅의 기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 시장을 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VR, AR 콘텐츠 분야에서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등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소니, MS, 월트 디즈니, 20세기 폭스, 타임 워너 등 전통적인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이러한 스타트업의 투자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스타트업 주도로 AR, VR 콘텐츠 제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 VR 플랫폼 및 디바이스 분야에서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MS, 삼성 등 IT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여기에 스타트업이 가세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선진국을 필두로 하여 유무선 통신사 주도로 5G와 와이파이 6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2020년 말까지 주요 선진국의 경우 5G 서비스를 완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9년 4월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출시한 바가 있죠. 글로벌 시장에서 VR, AR에 대한 시장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국내 VR, AR 시장도 글로벌 수요에 맞춰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 105억 달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2020년에 22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연평균 성장률이 2023년까지 77%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IDC라는 저명한 데이터 센터 기관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AR, VR의 수요는 공공 영역보다는 상업적 영역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에는 상업적 영역의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50% 미만이지만 2023년에는 거의 7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업적 영역 중 산업 부분은 소매업, 제조업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 부분은 게임과 동영상 시청 부분이 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VR이 AR보다 시장 수요의 비중이 크지만
AR의 성장세가 훨씬 크기 때문에 2023년에는 VR 시장을 넘어설 것이다. 증강현실 시장이요. 여기 보시면 연평균 성장률이 2023년까지 77%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정책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의 혁신 성장 동력 13개 분야 중 하나로 AR, VR 산업을 꼽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개별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VR, AR 콘텐츠 원천 및 응용 기술은 정보통신과학기술부, 그다음 문화, 스포츠, 관광 등 콘텐츠 제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디바이스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각 부처 간의 추진 사업 협의 및 조정을 위한 가상증강현실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VR, AR 플랫폼 콘텐츠 제작 및 콘텐츠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개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2016년부터 19년까지 플랫폼이라든지 게임, 교육, 테마파크, 영화, 콘텐츠 제작 기술, 그 다음에 융합형 국방, 제조, 의료, 서비스 기술 등을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융합형 질병 진단 및 예측 시뮬레이션 개발이라든지 시각장애인 시각 증강 콘텐츠 기술 개발, 촬영용 증강 현실 지원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공동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수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VR, AR 사업 지원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갖고 2019년에 320억 원을 했다니까 지속적으로 증강이 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은 기관들이 이렇게 쭉 선정이 되어 있고요. 2020년 12월에 종료된 것들이 많은데, 차량용 증강현실, 저시력 장애인, 근고급계 예측, 의료, 제조, 국방, 국방에는 군 장비 정비 지원, 정비 교육 시스템 개발, 정밀 사격 훈련, 전술 훈련, 시뮬레이션, 국방에서도 쓰이고 테마파크, 모션 시뮬레이터용 미드웨어 이런 거 개발, 다면 상영, 대형 영상 상영관이라는 콘텐츠 개발, 교육에 관련돼 갖고는 멀티 포맷 클립형 학습 에셋 기반의 교육 콘텐츠 유통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서비스 게임 이런 다양한 분야에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꾸준히 콘텐츠의 제작, 해외 진출 및 입주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이런 자료들이 여기 쭉 나왔고 지원 내역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가상훈련 시스템, 디바이스 개발 관련 정책 추진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경험 기반형, 체험형 가상 훈련, 공간 정보 기반, 실감 콘텐츠, 융복합, 혼합훈련 제공 기술이라든지 지능융합 전자정보기기 개발, 이런 각 부처에서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을 해갖고 AR이라든지 VR이 활성화되도록 산업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설명은 여기까지 자료 드리고, 이 뒷부분은 정부 정책적인 평가에 관련된 거니까 생략을 하고요. 이 뒤로 이어갖고 메타버스에 관련돼 갖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에 AR, VR 정책적 현황,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그 가상 증강현실에 관련된 사이버 세계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개념과 현황, 향후 과제에 대해서 2021년 7월 2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정준하 선생님이 만든 이슈와 논점에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메타버스는 현실을 모방한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소통하고 공동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대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기 위한 법, 제도 등을 모색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현실 사회 규범과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핵심을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초월 또는 그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메타버스라는 초월적 세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표현한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 공간을 구성하고 활용해 왔는데, 인터넷 초창기에는 텍스트 기반의 채팅이라든지 게시판 중심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라든지 이미지 기반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친구 맺기 기반의 그 사회 연결망 서비스 등으로 변화했고,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 사실, 생각, 감정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동일하게 하는 또는 변형해서 구현하는 목적으로 온라인 공간 활용을 하고 있고, 학교, 사회, 공연장,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온라인에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디지털 캐릭터인 아바타를 이용하여 입장에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메타버스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조종하여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함께 입학식, 졸업식, 회의, 공동생활을 하고 공연을 관람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공간 자체는 가상적이지만 경험의 효과는 실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메타버스는 여전히 생소한 현상이며 법 제도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통해 갖고 메타버스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1992년에 미국 소설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아바타가 활동하는 인터넷 기반의 가상세계를 표현하는 말로 처음 등장을 했다네요. 1992년에. 최근에는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여 공진화, 서로 같이 진화하는 그 속에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으로 정의되고 있다. 가상 증강현실과 더불어 가상 융합 기술의 활용을 강조하여 확장 가상 세계로 정의되게 한다. 앞에서 설명하는 그저 가상 증강현실 같은 가상 융합 기술을 활용한 것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동물의 숲이라고 해가지고 애니멀 크로싱 뭐 이렇게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을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조 바이든. 그다음에 포트나이트 해갖고 뭐 트래비스 스캇 콘서트 공연을 여기 포트나이트 여기 메타버스에서 했고, 로블록스 여기에서 메타버스로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아바타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는 게임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과 해야 할 일이 사전에 프로그래밍 된 것이 아니라 본인과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방형 구조라는 점이 좀 다르고요. 본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상세계는 종료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 구성원의 합의나 서비스 제공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상세계는 처음으로 리셋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게임과 메타버스가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장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확산과 활용, 초기에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용되던 메타버스가 대중의 관심을 끄게 된 계기는 코로나19 이후에 제한 금지되었던 대규모 공연, 행사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인기를 끌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마케팅, 홍보, 부동산 건설, 정치, 행정, 기업 운영 등 다양한 분야로 메타버스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그 메타버스 활용 사례 해가지고
정치인들은 정치 후보 선거 유세 공간 만들고요. 시민 참여형 가상 정책 토론장 운영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 메타버스로 하고요. 기업의 임원회의라든지 사내 교육, 콘서트, 신곡 발표, 팬미팅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생 입학식이라든지 축제, 비대면 입학식, 입시 박람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사이버 지점의 개설 운영이라든지 신제품 홍보 및 가상체험 서비스, 가상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상 매물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 메타버스 활용 확대는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어갖고 주 서비스 업체는 로블록스는 일일 이용자가 2019년 1분기 때 1,500만 명에서 4,100만 명까지 폭증을 했네요. 171%. 그 다음에 뭐 마인크래프트는 월간 이용자가 2016년도에 4천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월간 이용자가 1억 4천만 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 제페토의 글로벌 누적 이용자는 2억 명이고 이는 글로벌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이용자 숫자와 같다. 이 제페토가요. 그래서 이런 걸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뭐 이런 것들 많이 쓸 수가 있고 그 결과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21년에 34조 원에서 2024년에는 329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어떻게 좀 2024년 몇 년 동안 그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도 금액까지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국내 주요 정책을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 입법 대상에는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정부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원이 필요한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XR 관련 기업 기관과 함께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결성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 후속 조치로 시행이 돼서 뭐 기기,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기업들이 모여 메타버스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논의하는 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기업 개발 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메타허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판교에 소재한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문화융합센터를 메타버스 전문 기업과 개발 육성자를 위한 공간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 허브를 통해 메타버스 적용과 효과가 높은 전략 분야를 선정해서 가상융합 서비스 제작 테스트를 실증 지원했다. 예비 창업 성장 기업을 선별하고 지원하며 메타버스 산업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거를 다 이제 정보통신부에서 기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외국으로 한번 보면은 메타버스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XR에 관련된 디바이스 콘텐츠 육성에 초점을 맺고 있고 미국은 공공부문 IC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XR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영국은 4대 디지털 핵심 기술로 XR을 지정하고 지역 클러스터 기반 XR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XR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실감경제 개념을 제시하면서 범용 기술로서의 XR 기술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중앙정부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위한 XR 확대 정책을 펴고 있고 지방정부별 지역 맞춤형 XR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이나 난창, 허베이 등 중국 동부 지역에 VR, AR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XR 체험부터 창업 생태계 조성까지 XR 산업 발전을 위한 폭넓은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입법이나 정책적으로 메타버스에서 뭘 도와주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나를 좀 보게 되면은 메타버스는 개인 간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욕이나 비하, 인신공격 같은 개인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주요 이용자인 10대에 대한 아동 성범죄, 아바타 스토킹, 아바타 몰카, 아바타 성희롱 등의 우려를 여기서는 제시를 하고 있죠. 이러한 문제들이 기존 블로그나 SNS 환경과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그 차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아바타의 사적인 공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아바타에 폭력적 행동을 하는 문제, 아바타가 가상의 사물, 건물, 조형물, 차량 등 훼손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윤리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정보와 경험의 적절성 확보가 중요한데, 상품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환경에서 그 사실을 표현한 것인지 광고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특히 메타버스 주요 이용자인 MZ세대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상품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실상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특정 아이템이 대가를 받고 노출한 광고인 경우에는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서 사회를 학습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사회적 규범에 맞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동 청소년들이 메타버스를 포함한 온라인 공간에서 균형 잡힌 사회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고민해 둘 필요가 있고요. 모든 사람이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MZ세대 특히 10대가 메타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강화될수록 장년층 및 노년층의 메타버스 이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향후 메타버스가 일상생활의 플랫폼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계층들이 메타버스에 어려움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 법 제도와 메타버스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대한 현실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과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과 표현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지, 메타버스 시스템이 해킹되거나 침해될 경우 이용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대표적인 문제, 추가적으로 논의해 볼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해서 메타버스의 미래는 다양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비대면 사회 확산에 따라 기존 대면 밀집 관계가 메타버스 방식으로 흡수되고,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온라인 생태계를 대체하는 지배적 플랫폼이 되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고요. 이와 달리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대면 사회를 복귀되면 메타버스 수요가 유행에 없어지면서 급감할지도 모를 수 있고요. 또한 메타버스의 확산은 법, 제도, 윤리적 통제가 어려운 사회 경제적 관계를 만들어서 이용자 보호와 인간성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나라의 땅도 가상으로 파는 회사도 있고요. 달나라 땅을 판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미국 지방정부에 이제 소송까지 걸렸었는데, 개인의 자유고, 뭐, 임자 없는 그 달나라 땅을 나눠갖고 땅 문서 주고 돈 받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비즈니스고 사업이고, 하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메타버스 가상 현실 세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 측면에서는 이쪽에서 새로운 상호작용을 하면서 확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싸이월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싸이월드 가상세계 안에서 아바타라든지 뭐 도토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동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메타버스의 원형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점
확대되고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활동, 행정, 공연, 사업, 미팅, 부동산, 건설, 다방면에서 이렇게 메타버스가 4차 산업에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용자 숫자에 보면 그 지금 몇억 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사용자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메타버스에서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경쟁력으로서 우리나라에 발전할 수 있는 산업 분야로 특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과 법률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라든지 광고하는 사람, 기업, 다국적 기업들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더 발전 가능성 있는 경쟁력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를 좀 더 고민해보고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유튜브 뭐 재밌는 자료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어서 좀 보여드리고, 오늘은 메타버스 현황과 향후 과제, 제가 이제 수업에 4차 산업에 관련된 그 자료들만 좀 찾아가지고 정리 잘 된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참신한 내용일 수도 있고, 벌써 이제 이 그 메타버스 세계에서 뭐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비대면 수업이라면 여러분들한테 좀 메타버스 뭘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소통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돼서 좀 아쉽고, 이 자료는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또 편집해 갖고 자료를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차씨의 그 유튜브 동영상까지 마저 시청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수고했습니다.